선배. 얘 완전 취했네. 찰싹. 아, 야, 저리 가. 뭐예요? 선배는 귀여운 후배가 안아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안을 거면 팔이 아니라 등을 하나. 등은 팔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만족감이 더 크잖아. 쓸데없이 주문이 많네요. 내 이름은 아마미야 렌, 대학교 3학년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은 쿠루키바 노아, 대학 후배다. 오늘은 이 녀석의 20살 생일에 맞아서 술집에 데려와줬다. 갸르릉. 술을 마시면 뭔가 붕 뜨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 후배는 굉장히 야싹빠르다. 자신이 귀엽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쓰담쓰담. 갸르릉. 정말 약삭빠르다. 본인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 이러는 거겠지. 그래서 나도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선배는 혼자 자취하죠? 아, 그런데? 그렇구나. 그게 왜? 선배, 저 취해서 집에 못 가겠어요. 택시 부를까? 꼬집. 아, 새끈새끈. 쿠로키바? 음, 야, 자냐? 이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어색한 말투로 쿠로키바의 장단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쿠로키바는 일부러 취한 척을 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려는 것이다. 왜냐면 쿠로키바는 나를 좋아하니까.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쿠로키바라는 후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에 애둘러 거절했었다. 하지만 쿠로키바와 만남을 거듭하며 그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도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오늘 그녀의 희망대로 우리 집에 데려가고자 한다. 다 차려진 밥상에 손도 대지 않는다면 남자의 수치라고 하지 않는가? 아, 근데 가다가 편의점에 들려야겠네. 우리 집엔 구비해둔 게 없었지. 제 직업 안에 아무래도 준비를 미리 해온 모양이다. 그나저나 이젠 자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내가 업어다 줬으면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야, 쿠로키바 간다. 새끈새끈. 좀 무겁네. 목덜미를 물렸다. 너무 아픈데. 아무튼 그렇게 어찌저찌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혼자 사는 우리 집에 사람이 있었다. 어서와 오빠. 목욕 먼저 할래? 아님 밥부터 먹을래? 아니면 설거지? 설거지는 나한테 떠맡기려고? 쿠로키바가 실눈을 뜨고 쳐다봤다. 그리고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해 눈치를 주고 있었다. 아니, 이건 나도 예상 못한 일이다. 어라, 이게 누구야? 내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가 재혼하면서 새엄마가 데려온 아이이자 지금은 내 귀여운 의붓 여동생인 나나코 아니야? 왜 그렇게 설명조로 얘기하는 거야, 오빠?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지. 그래? 그나저나 네가 여기에 왜 있어? 어떻게 들어왔는데? 얘기 못 들었어? 엄마랑 아빠는 당분간 여행 다니느라 집에 없을 거라서 그동안 나는 오빠네 집에서 신세지기로 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오빠네 집 스페어키로 들어온 거야. 아, 그렇구나.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 대충이다. 지금쯤 우리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근데 오빠,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는데 오빠 등에 엎여있는 그건 뭐야? 이쪽은 대학 후배인데 오늘이 20살 생일이라 술집에서 같이 술 좀 마셨어. 근데 취하더니 잠에 들어버려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에 데려온 거야. 그래. 오빠 여자친구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 나누코랑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 나누코는 몹시 겁에 질려 있었다. 소심한 성격이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서툰 아이였다. 낯가림도 심해서 나한테 마음을 여는 것도 오래 걸렸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새로 생긴 내 여동생이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나코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오빠, 좋아해. 그래서인지 나누코는 브라콤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심지어 단순한 브로콤이 아니었다. 뭐? 오빠, 여자친구 생겼어? 나라는 여동생이 있으면서 어떻게 여자친구를? 용서 못해. 얀데레 브라콤이었던 것이다. 나한테서 조금이라도 여자의 기색이 느껴지면 잠깐 없애버리고 올게.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여동생과 한 번은 거리를 두고자 대학교 진학을 계기로 자취를 시작하게 된 건데 보아하니 전혀 안 나았네. 나나코도 쿠로키바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새끈새끈. 그럼 난 샤워하고 올게. 응, 갔다 와.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선배! 나는 오늘 20살 생일을 맞이했다. 선배와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해서 선배네 자취방까지 들어왔다. 그렇다. 무엇을 숨기랴. 나는 선배를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다. 나는 끈질긴 동아리 권유에 시달리고 있었다.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동아리였기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꾸만 억척스럽게 따라오는 바람에 딱 한 번만 참여하고 나올까 싶었다. 그런데 그때 선배가 날 도와주었다. 너네 또 신입생을 인형 뽑기 늪에 끌어들일 생각이야? 그만 좀 해. 너희들 때문에 뽑기 기계한테 돈 뜯긴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니, 인형 뽑기 동아리였어? 좀 더 위험한 동아리인 줄 알았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선배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나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시했다. 선배는 눈치가 빠르니까 아마 내 마음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애둘러 내 마음을 거절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계속 물고 늘어진 끝에 드디어 오늘 선배네 집에 입성한 것이다. 그런데 설마 저렇게 무시무시한 여동생이 있었을 줄이야. 실눈 뜨고 봤을 때 눈초리가 장난 아니던데. 그리고 지금 난 그런 여동생이랑 단둘이 있는 거잖아. 얼른 돌아와요, 선배. 이끝. 무서워. 뚜라저라 쳐다보고 있어. 안광은 대체 어떻게 지운 거야? 당신 지금 자는 거 아니죠? 으아, 들켰잖아. 무서워요, 선배. 얼른 와요, 제발. 그 시각 한편. 안녕. 코털 나왔네. 부들부들. 자는 척하는 거 맞죠? 나나코 세면대에 있는 코털 제거기 좀 갖다 줄래? 오빠, 코털 나왔어? 내가 뽑아줄까? 에? 아니 됐어. 그래? 순식간에 탓에 전환하는 게 더 무섭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나코는 선배의 의분 여동생인 거잖아. 만약 내가 나중에 선배랑 결혼하게 된다면 나한테도 가족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미리 친해져야 돼. 조금 무섭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친화력 빼면 시체니까. 남자들한테는 약삭 빠르고 귀엽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적당히 알랑거리는 기교. 여자들한테는 계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적을 만들지 않고 내 편을 늘리는 처세술. 내 능력치를 10분 활용한다면 무서운 여동생이랑 친해지는 것도 껌이지. 나나코, 나는 쿠로키바 노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친한 척하지 마요. 역겨워요. 역시 불가능일지도. 있잖아, 나나코. 나랑 얘기 좀. 나나코라고 부르지 마요. 네. 그 뒤로도 쿠로키바는 가끔씩 내 자취방을 들른다. 하지만 그 목적은 내가 아닌 듯하다. 나나코 때문에 오는 것 같다. 나나코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가? 하지만 나나코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게다가 나나코가 무서운 건지 쿠로키바는 맨날 덜덜 떨고 있다. 덜덜 부들부들. 입으로도 소리를 내며 떨고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쿠로키바가 나나코랑 친하게 지내주려고 하는 게 그저 기쁠 따름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려나? 저기 쿠로키바, 잠깐 나 좀 볼래? 네? 마음에 안 든다. 오빠 주변에 꼬이는 벌레들이. 어릴 적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생겼다. 나는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기에 갑작스럽게 생긴 오빠와 항상 거리를 두었고 집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낯선 집, 낯선 새아빠, 낯선 오빠. 모든 게 낯설기만 해서 매일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오빠는 남자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나를 구해주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오빠를 잘 따르게 되었다. 오빠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오빠한테 꼭 붙어 다녔다. 오빠는 그런 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귀여워해 주었다. 내가 오빠한테 사랑의 감정을 품는 데에는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오빠의 여동생이니까, 친남매가 아니어도 가족이니까 나는 오빠와 연인 사이가 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가족이니까 애인 이상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의분 여동생 만세! 그런데 그런 우리 오빠 주변에 꼬이는 벌레가 있다. 오빠는 멋있는 사람이기에 종종 이런 벌레가 날아든다. 그런 벌레는 내 손으로 없애야지. 이번에 나타난 벌레는 저거다. 자, 어떻게 제거할까? 안녕. 어? 사사사사삭. 바퀴벌레? 어디서 들어온 거지? 어떡해, 나는 벌레가 무서운데.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이지 않으면 놓칠 거야. 그럼 밤에 잠도 못 잘 거고. 오빠 어딨어? 오빠는 날 구해줄 거야. 내가 위험에 처하면 오빠가 늘 구해줬으니까. 그 시각 한편. 코털 나왔네. 오빠! 말도 안 돼. 오빠는 어딜 간 거야? 동생인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오빠, 살려줘! 오빠! 코털 제거기 하나요? 19,800원입니다. 사사사삭. 오빠. 이대로 가다간다. 왜 그래, 나나코? 당신은...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오빠가 데려왔었지. 근데 정작 오빠는 어딜 간 거야?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뿡. 이 자식 날 수 있는 놈이었잖아. 안 돼, 내 쪽으로 날아온다. 위험해. 뿡! 괜찮아? 어째서 저를? 전 당신한테 못되게 굴기만 했는데. 왜냐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소중한 가족인데 지켜주는 건 당연하지. 그건 그렇고 나나코,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까 그 사이에 도망쳐. 그럼 당신은? 걱정 마,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이걸 갖고 왔으니까. 그건... 하지만... 만약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노아씨... 그럼 간다! 노아씨!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둘이 아주 재밌었나 보네. 나 지금까지 노아씨를 오해했었어. 노아씨라면 오빠를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래? 기쁜걸? 그리고 괜찮으면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그렇게 나한테 언니가 생겼다. 그럼 저 샤워하고 올게요. 갔다 와. 아무래도 작전 성공인 모양이네, 쿠로키바. 뭐 그쵸. 선배가 마침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장난감을 갖고 있던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고마워요. 그렇다. 이건 이른바 짜고치기였다. 동생과 쿠로키바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던 나는 쿠로키바한테 이러한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쿠로키바가 나나코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구해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 것이다.
나나코는 뭐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벌레. 벌레라. 마침 여기 하늘을 나는 바퀴벌레 장난감이 있어. 그런 게 왜 있는 거죠? 몰라. 그렇게 어찌저찌 크로키바가 작전을 세운 뒤 감행 보란듯이 성공한 것이다. 고마워 크로키바. 내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주려고 해서. 네? 선배, 갑자기 뭐해요? 내 동생은 뭐랄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좀 기뻐. 저는 선배를 좋아하니까 선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소중히 대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갑자기 고백하면 어떡해. 놀랐잖아. 그럼 서프라이즈 성공이네요. 아, 야, 이렇게 끌어안을 거면 등 쪽에서 하라니까. 나 아까 그거 다 짜고 친 거였군요. 나중에 또 다른 작전을 짜야겠다. 크로키바. 뒷얘기. 참고로 너는 무서워하는 거 있어? 저도 벌레를 무서워해요. 그럼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해도 바퀴벌레를 상대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아니요, 장난감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 왜 그래요, 선배? 쓰고 버렸을 바퀴벌레 장난감이 왜 여기 있지? 그럼 혹시 아까 그건 진짜? 뭐 좀 훔쳐먹으려고 들어온 건데 아주 난리가 아니었네. 뭐?